안녕하세요.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고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할 대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되면 당원 당규에 의해서 모든 당권을 그 후보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가 현 대표가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합니다. 그래서 후보가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선거 때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후보가 당직자들을 움직이고 또 당에 있는 그 의원들까지도 전부 동원해서 선거 운동에 최선을 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잘된 일인데 그거를 한 전초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여당에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 대장동 그 토지 개발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꾸 새로운 소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더 관심사입니다.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지금 그 아주 대대적으로 대란이 일어나는 이 사재기 뭐 이런 것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그것을 대별하고 하는 요즘에 많이 그 떠도는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수소 여러분들 요수소라고 이제 요수소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소 비료 있죠. 요소 비료. 여러분들 농사 안 지셔서 모를 겁니다. 농사 짓는데 필요한 그 3대 영양소가 질소, 인산, 가리 아니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질소, 인산, 가리 요것을 잘 혼합해서 그래서 그거를 과수나무나 뭐 고추나무나 뭐 농사진 벼농사나 하여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필요하죠. 거기에 요소라고 하얀 비료가 있습니다. 아주 하얀 거 쌀알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게 요소 비료인데 그 요소 비료는 되게 기계적으로 화학적으로 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분을 잡아내 가지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요소 비료를 만듭니다. 요소 비료는 농촌에서는 그 성장시키는데 질소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그 요소가 됩니다. 그 요소와 아주 순수한 물, 그 정수된 순수한 물하고 그 혼합을 잘 그 화학적으로 해 혼합을 한 것을 그것다 요소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소물을 그 요수소라고 합니다. 요수소라고 부릅니다. 요수소. 그럼 요수소는 어디에 쓰느냐? 그 요수소는 지금 그 우리 그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디젤차 있죠, 디젤차. 뭐 화물차나 지금 버스가 지금 현재 이제 가스차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그 디젤차, 뭐 승용차도 디젤차 있잖아요. 그 디젤차. 그때 배 같은 거, 이 배, 이거 다 디젤로 씁니다. 그게 농기구 같은 거, 그다음에 중장비 있잖아요. 중장비 뭐 큰 화물차라든지, 그다음에 그 땅을 파는 포크레인, 그다음에 땅을 미는 도자, 뭐 그런 모든 기계, 뭐 차감기, 뭐 이런 것도 다 디젤로 씁니다. 그게 폭발력이 좀 강해가지고 그래서 디젤로 씁니다. 근데 그 디젤 쓰게 되면 그 디젤로 이제 연소 나갈 당시에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질소산화물. 그 이제 차에서 차가 엔진이 폭발해서 엔진이 돌아가서 그 배기가스가 나올 당시에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질소산화물이 좀 매큼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자동차 그 가면 그 질소산화물이 인체에도 이제 해롭고 대기 오염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 요수 그저 질소산화물이 그래서 그걸 대기 오염시키고 인체에 해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일 먼저 이거 주창한 것이 유럽 연합입니다. 유럽 연합. 여러분들 유럽 있죠? 그 유럽 연합에서 디젤차 배기가스를 그걸 좀 규제를 하자. 그 단계를 좀 잡자. 그래서 인체도 좀 덜 해롭게 하고 그다음에 그 대기 오염도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그걸 제청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디젤 차 갖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또 특히 나이가 많이 먹은 그 늙은 차, 오래된 차, 고물차, 중고차, 고물차가 그 디젤로 쓰는 차 거기서는 그 가스가 저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에서 그 검사 기간에 그 뒤에 그 마후라 그 연기 나오는 데다가 그 측정기를 넣어 가지고 질소산화물이 지금 농도가 얼만큼 나오나 이렇게 보고 그걸 이제 그 차를 수리하도록 또는 그 줄이도록 그래서 뭐 저기 저 벌금도 매기고 또 운행 정지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이제 바로 그게 질소산화물인데 그거를 줄이는 데 필요한 그거를 희석시키는 데 필요한 그것이 요수소라고 합니다. 그 요수소를 씁니다 지금. 요수소를 그 디젤 거기 그 엔진을 쪽에 혼합을 해서 그래서 쓰면 그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온다 이거지. 뭐 거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요수 쓰는데 그럼 왜 요수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냐? 첫째, 중국에서 많이 이제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중국 자체에서 지금 현재 그 해외 수출하는 걸 자꾸 줄입니다. 그래서 양이 줄이니까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또 생산되는 업체도 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대형 업체가 아닌데 그 업체에 대해서 생산량이 적고 그러니까 이게 값이 이제 서로 필요하니까 뭐 주유소도 다 필요하고 뭐 그 기름 그 정유 저 디젤 만드는 데는 다 필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살라고 그러니까 값이 오르게 되니까 이제 품귀 재고량이 적으면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근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사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창고에다 사놓습니다. 값이 오르면 오른 값에 팔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점인데요. 이 사재기는 무엇이든지 뭐 농산물이었든지 과일이었든지 뭐든지 하여튼 사재기는 자기들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는 일인데 이건 옳은 일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 품귀가 되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물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정부에서 아주 지금 현재 요즘에 와서 워낙 지금 난리가 나니까 정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사재기는 사람들은 이제 조사해서 체포한다, 뭐 단속한다, 뭐 가서 나가서 현재 나서 한다 해가지고 그 뭐 백 몇 명이 전문가들을 저기 하는 사람들이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사재기 이런 거 없고 빨리 물량을 확보해서 이걸 해결하라고 대통령이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그 나서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게 좀 임기 말되니까 좀 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부가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요수소를 쓰는 물량이 얼마고 지금 들어와서 지금 있는 게 얼마고 지금 재고가 얼마 있고 얼마가 더 필요하다 얼마가 모자란다 그러면 미리 중국에서 못 들으면 뭐 이번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 뭐 얘기를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뭐 수십 톤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맨날 그 정치적으로 하는 게 뭐 코로나 아니면 요즘엔 그 대장동 그 성남시 그 토지 그 저기 토지 개발하면서 일어난 그 수천억 해먹었다는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 경선 문제 이런 문제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이제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그 정부가 제대로 딱딱 지키고 법을 지키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밑에서는 다 개판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방수했습니다만 정부는 법을 형평 있게 딱 지키고 법을 어기면 탁탁탁탁 법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정부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하는 거는 그저 검찰이 조사한다고 시간만 끌고 어떤 땐 꼬리만 자르고 그냥 여기는 다 덮어버리고 거기 있는 그 배우자 거기 있는 그 가장 그 몸통의 세력 이런 것들은 그냥 우물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거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대장동 지금 있는 그 사건 그뿐만 아니에요. 예? 저 울산 그 시장 선거 그것도 조사도 말았죠. 그다음에 사모펀드 옵티마 그다음에 라임 사건 그다음에 저기 원전 탈원전 하는 거 이런 건 조사하다가 지금 현재 스톱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책임지는 놈도 없고 못 듣고 그럼 왜 그러냐? 이 정권에 연루된 사람들하고 연계가 다 돼 있으니까 지금 이게 못 오는 거예요. 정권의 눈치 보냐고 검찰들이 이 사법기관들이 제대로 못 오는 거예요. 이게 망구로 가는 일입니다. 망구. 그래서 저는 법을 잘하는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해서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법을 잘하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법만큼은 아주 그 국민들 누구에게나 지위 고하를 떠나서 형편있게 지키게끔 하는 거 그거를 저는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이 물르면요 이 서민들은 못 삽니다. 서민들은 다 거들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이 살아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여튼 지금 현재 그 요수소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큰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현재 그 긴급 조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정부에서 대책반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수소는 디젤차 아까 디젤차를 운행하게 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디젤차에 요수소가 필요합니다. 물론 일본 가스차 같은 데는 뭐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도 오래된 차지만 저는 디젤차 쓰지 않습니다. 가스차를 쓰고 있습니다. 조그만 가스차 씁니다. 요즘 주유소에 가보면 대부분에는 요수소를 넣는 주유기가 이제 한 대씩 더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그 요수소에 넣는 데가 있습니다. 디젤차에만 해당됩니다. 이게 요수소는 SCR로 선택적 환원 촉매제 또는 환원 촉매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요수소가 디젤에서 나오는 그 질소 산화물 거기에 그거를 좀 완화시키는 환원 촉매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요수소에 대해 이해하다 보면 화학식을 푸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수소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요소 비료의 원료인 요소, 그 하얀 쌀 알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순수한 물, 즉 혼합된 요소물입니다. 배기가스 중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질소 산화물을 줄여주는 촉매 환원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수소
없이도 잘만 타던 디젤차에 왜 갑자기 요수소를 넣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기가스 규제 유로 때문입니다. 유로 변함이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의 명칭입니다. 이 규제는 1992년부터 질소산화물 NOx가 분진, PM, 여러분들 분진이잖아요. 저 산화 분진이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같은 거 이 분진이잖아요. 그 PM이잖아요. PM. 분진에 대한 배출량을 제한하며 그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 이 보통 이를 유로 X라고 부릅니다. 유로 연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유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유로의 총 6단계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을 그 배출로 자동차 디젤차에서 배출하는데 그 단계를 6개 구분으로 나눴다 이거죠. 그 6개의 규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은 것부터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디젤만 넣고 그 지금 현재 요수소 같은 거를 넣지 않고 디젤만 썼습니다. 그러다 이제 자꾸 이 공해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완화시키자 줄이자 해가지고 지금 요수소를 첨가하는 거 그거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디젤차를 만들 때 배기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배기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디젤차 쓰면 아주 매워서 숨도 쉴 수 없고 독했죠. 요즘은 상당히 좀 아주 줄어졌죠. 가스가. 이 기술들에는 총 세 가지의 기술이 있는데요. 배기가스, 그러니까 자동차 마블에서 나오는 푹 나오잖아요. 나오는 배기가스의 재순환, 그거를 다시 순환시켜서 줄이는 방법. 그거 갖다 EGR라고 합니다. EGR.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젤 분진 필터, DPF라고 합니다. DPF. 디젤 마블하고 나오잖아요. 그 분진 거기 나오는 걸 갖다가 필터를 돼서 저 걸러주고 막아주는 거 그런 역할하는 그런 거 부분.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선택적 촉매 환원. 촉매 환원. SCR라고 그러죠. 바로 그 선택적 촉매. 아까 지금 요수소 가지고 촉매해서 환원시키는 거, 내보내는 거. 그걸 갖다가 SCR라는데 그거 세 가지 중에 지금 그것을 요수소로 이 문제가 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표준구역 ISO의 22241로 정해진 수치로 요소 함량은 32.5% 이상 어는점 영하 11도로 정품 요수소의 자격입니다. 요수소입니다. 영하 11도로 정품 요수소의 자격. 이처럼 아주 좋은 상품의 요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요수소 및 압축 공기가 엔진 배기가스와 함께 촉매측을 통과하며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수증기로 잘 분해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면 불순물이 섞인 나쁜 요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요수소에 함유된 중금속들과 압축 공기가 배기가스와 함께 섞이며 금속염, 금속의 물질을 만들고 촉매측을 나오는 그 배출량에 오염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수도 아주 그 좋은 상품의 그 요수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짜 또 나쁜 거, 질이 낮은 거 이런 거 쓰면 그 이 배출가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기 질소산화물이 농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체에 해롭기도 하고 공기 오염
대기 오염을 많이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수소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이게 요수도 요즘에 그런데 요걸 이제 사재기구에서 지금 품귀가 돼가지고 난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품귀 현장을 빚고 있는 요수도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 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매점 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분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도 했습니다. 중국발 요수소 수급 비상 문제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은 예외적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수소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늑장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총 들어와 있는 물량이 얼마고 우리 지금 국내에서 사용하는 양 소모량은 얼마인데 얼마가 재고가 남았는가 하는 문제하고 외국에서 수급한데 이제 외국 들어오잖아요. 이제 중국 같은 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도 들어올 적에 들어오는 때에 그쪽에 들어오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규제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거기서 차단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이랬을 적에 어느 나라에서 다시 대체한다는 것 갖다가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예. 개인이 장사를 하든지 개인이 그 사업을 하더라도 원자재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식당에 만약에 그걸 갖다 소비하는 사람들의 소비량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거기 남은 것이 얼마 되고 이런 근데 어디서 여기서 또 만약에 원자재를 구입 못하면 어떤 다른 아이는 구입한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개인들이 사업하더라도 정부는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터지면 그때서 그냥 발버둥 치고 난리가 나고 뭐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한탕 하려고 뭐 사재기도 하는 거 뭐 옛날에 않습니까? 물론 나쁘죠. 그러나 성남시 대장동에 수천억 뭐 1조 단위를 해쳐먹었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요수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저놈들은 저렇게 해쳐먹는데 우리 좀 요거 좀 해가지고 좀 더 이득을 좀 올리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강하지 않고 법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보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요수소 이 대란 요수소 이 문제도 이러한 데에 대해서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 무능한 정부는 교체를 해야 돼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중도에 있든지 뭐 여당에 있든지 야당에 있든지 정부들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 무능한 이 운동권 이 좌파 정부 이 정부는 제대로 바꿔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맡겨주고 그 외에 좀 있게 외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옛날 그래도 우리나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돼서 10대 수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가 했습니까? 지금 정부가 했어요? 지금 운동권이 했습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한 또 학력도 가지고 있고 경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무슨 내 고향 뭐 내 당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보다 먼저는 우리 국가입니다. 국가가 잘 돼야 됩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요수소 이 대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계시더라고요. 요수소는 뭡니까? 청장님, 요수소는 뭡니까? 요소 뭡니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요소는 농사질지에 쓸 수 있는 거,
그게 화학 비료죠. 화학 비료. 그 요소가 이제 뭐 그거를 그 화학적 저기 저 처리를 해가지고 핵 미사일 쏠 때도 그게 저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이북에 우리 농아지라고 거기 이북에 그 비료가 적으니까 요소비를 요소비를 이북에다 보내주는데 그렇게 핵 무기에 둔갑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지적하고 뭐 그걸 문제 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요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화분에 집에 계시는 화분에 화초에다가 줄적에 그 화초 파는 데서 그 비를 사오잖아요. 거기 비료 저기 비료가 있는데 까마스름한 거 있어요. 그건 이제 어, 까마스름한 거 있고 붉은스름한 거 있고 하얀 게 있는데 그 하얀 거 하얀 그것이 그게 요소입니다. 그게. 그리고 저 까마스름 하게 된 거니 그것이 되게 질소 인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약간 붉은색이 있는 걸 그런 것들은 가리가 되는 거죠. 이게 질소 인산 가리가 3대 요소 아닙니까? 우리 저 농사 짓는 분들이라든가 과일 나무 한다든가 나무 재배하는 이쪽에 그거를 가지고 해야 나무가 원상적으로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과일나무도 그렇고 농사 앞에 벼도 그렇고 뭐 고추도 그렇고 뭐 호박도 그렇고 뭐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에서 이 나라에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서 오늘은 요 수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그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시면 구독자 좀 이렇게 눌러주시고 구독이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구독 안 되신 분들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독을 제 방송을 듣지 않는 분들한테 한두 분씩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셔서 구독자가 늘어나게 이렇게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